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에세이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왜 이렇게 흥 떨어지는 말을 하시는 손님이 오셨나 이러면서 그 전에는 우리가 또 뭐 새해 타령 뭐 이런 맞아요. 얘기하고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손님들에게. 네, 처음엔 앉으세요. 다 괜찮아 이러다가 아, 이제는 그러네요. 우리가 막 다그치고 그런, 약간 친밀감에서인 거죠, 이게. 그런 변화가 느껴지네요. 어느덧. 음. 저희가 9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지난해. 그래서 그때만 해도 네. 저도 이제 자영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의 마음처럼 어. 오시는 모든 손님에게 맞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맞아, 그럴 이렇게 수 막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러면서 막. 보듬어 드리고 네. 특식을 내어 드리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다가 요즘은 또 뭐 그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 조금 우리 맞아요. 편안하면서 맞아요. 거칠어진 그런 단골이 생겼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욕쟁이 그런 것처럼 소문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혼낼 기세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니 언제까지 말랑말랑 할 건데 뭐 이러면서 그렇죠. 지난주에 그 심드렁한 분을 많이 나무랐던 것 같네요. 근데 오늘은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은 아직 어떤 분이 오실지 오늘은 그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오늘은 최대한 안아드리는 기분으로 다정한 마음으로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말이든 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손님 모실게요. 네. 또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어. 나는 대체 왜 이럴까? 자존감은 타고나질 않은 건지 집을 나간 건지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네. 전단지라도 붙여볼까? 집 나간 자존감을 찾습니다. 내 성격에 퍽이나 그러겠다. 제발 누가 좀 찾아주면 안 되나요? 사례는 꼭 할게요. 네.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앉은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손님인 거죠, 지금? 자존감은 타고나질 않은 건지 집을 나간 건지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다. 내 자존감이 정말 집 나갔다고 생각하는 난 자존감이 자존감이 거의 없는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으로 보여요. 네. 근데 자존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쓰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자존감이 집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이게 네. 일상 용어로 굉장히 흔하게 쓰게 된 그러니까 우리에게 MBTI가 오기 이전에 맞아요. 자존감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이 딱 용어가 새로운 게 등장하면 그것에 비추어서 내 삶을 다 재단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존감도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사전적인 어떤 것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의로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난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일 때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걸 높다고 말하고 네. 난 진짜 되게 별로야. 이렇게 스스로를 어떤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가 아마 자존감이 낮다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작가님의 자존감은 그렇게 치면 어떤가요? 저는 자존감이란 말 자체를 진짜 잘 떠올리지 않고 살아가지고. 지금 네. 후드를 입고 네.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요? 어때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자존감이 높아 보이대요. 아니에요. 저 지금. 아유, 자존감 뭐 그까이 거? 아니 그거랑 지금 이 후드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풍기는 어떤 편안해 보이는 거죠, 네, 지금. 말하는 어떤 분위기가. 자존감? 그러니까 예전에 자존감이 막 유행할 때 테스트 있었던 거 아세요? 온라인 테스트 있었어요. 그래요? 뭐 MBTI 요즘 이런 것처럼 네네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했을 때 처음에 20점대가 나와가지고 100점 만점에 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때 8점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 한 거 자체가 자존감이 없어 보였는지 8점이 나왔어요. 제가 뭐 약간씩 문항 좀 다르게. 근데 신빙성이 없는 그냥 돌아다니는 네, 그렇죠. 네, 웃자고 재미삼아 하는 그런 네. 테스트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자존감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점 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어도 뭐. 네. 저는 점 보러 다닐 때 아니, 점인 줄 알고. 아니 우린 너무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요. 우린 너무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서 심리학자들 다 들고 일어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지금 어휘가 너무 넘쳐 인플레이가 지금. 근데 굉장히 그게 건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손님 네. 아니 뭐 전단지 붙여갖고 이거 찾을 수 있겠어요 자존감을. 또 뭐라고 하고 있나? 지금 그리고 누가 만약에 찾아준다 사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당신의 자존감을 찾아주겠다고 하면 이거 사기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런 게? 갑자기 우리 맥도민 작가님의 어떤 속마음은 아니겠죠? 왜요? 직접 쓰셨으니까. 네, 죄송해요. 동민 작가님 아니 동민 작가님 아니고 이건 상황극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너무 마음을 뭐라고 하는 했나 거죠. 싶어서요. 네. 초심을 지금 지키려고 했는데 네. 사례를 뭘 합니까? 네. 그냥 지금 팔짱을 끼고 없다 치고 사시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손님 끊기겠네. 맞아요. 그렇죠. 자, 이런 자존심이 지금 난 너무 떨어진 것 같아. 혹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도 누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이런 말을 해주면 맞아요. 나한테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럼 난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뭐 조금만 감정 어떤 적인 얘기하면 너 F야가 되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너 맞아요. T야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고민이나 어떤 마음의 부침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가 되고 그쵸. 누군가 좀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고 당당하고 뭐 어떤 뭐 발표를 잘한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네. 상황에서도 얘기를 되게 잘 이끌어간다. 이러면 저 사람 자존감이 높아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그러니까 설명하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이라는 게 있다면 자존감 낮은 사람의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무슨 수치가 낮고 높음으로 딱 둘로 갈리는 게 아니라 양면이 맞아요. 다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오늘 지금 거의 심리학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제 뒤에 오늘 하고 이렇게 싶은 합시다. 얘기를 좀 다 하고 그래요?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네, 오늘 자 믿고 오세요, 우리 카페인님들. 오늘 어떤 책이 처방이 될지 기대하면서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신지 작가님은 자존감 고민 안 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20대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고은 작가님 거 비슷한 상태 저입니다. 같아요. 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네. 되었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살면 또 그런 채로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한번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하동균, 양다일이 함께한 나를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홍익인간 김신지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허지원 작가님이라기엔 교수님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허지원 교수님이 쓰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진짜 솔직한 고백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분은 굉장한 전문가시잖아요. 네. 근데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느낌도 드는데요. 독자에게 하는 얘기죠. 독자들의 그 뒷부분에 나온 얘기는 이거 네. 제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일단 낭독 후에 알려드리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고요. 이 책은 사실 제가 누구나 우리 책 좋아하는 카페인분들 느끼실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좀 가짜 심리학 책이 난무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러니까 읽을 때는 이게 어떤 폭닥폭닥한 말인 것 같아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또 읽고 나면 남는 게 딱히 없는 좀 위로 에세이 같은 것들도 네,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좋고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임상심리학과 뇌과학 두 가지 관점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지원 교수님이 원래는 이제 임상심리학 전공을 하셨는데 뒤에 뇌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따시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이제 대하시면서 이게 심리 치료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제로 네. 이제 MRI 기법이나 이런 것으로 뇌의 변화를 보여주면은 그 심리 치료 받으신 분들도 눈으로 보이는 또 과학적 근거가 있는 효과를 또 이렇게 직접 네. 보실 수 있고 또 좀 심리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쉽게 심리 치료에 접어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배경 이제 설명을
이제 프롤로그에서 보고 이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은 구성 자체가 어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 고민들이 에피소드로 나오고 그 뒤에 임상심리학자로서의 네. 입장과 뇌과학자로서의 입장을 나누어서 챕터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고 실제 우리 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어떤 심리학적으로 조언을 들었을 때는 아 그래 그런 게 좋은 건 나도 알지 이랬다가 이제 뇌과학의 분야로 들어가는 순간 그래요 하면서 이제 제안해 주시는 것들을 따라가고 싶어지고 네. 그런 좀 설득력이 굉장히 커지는 책인 것 같아요. 와, 이 구성 자체가 재미나네요. 네. 이 저자의 어떤 그 위치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좀 가져올 때 좀 조심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네. 나누는 얘기 속에 사실은 이렇게 아마 전문가분들이 들었을 때는 그게 그 관점이 아닌데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아까 한 얘기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자존감이 점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네. 이번에는 최대한 이제 허지영 교수님의 말을 아, 빌려서 내가 좋아요, 전달해야겠다라는 좋아요. 생각을 네. 좀 했어요. 네,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한 부분을 듣고 와서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일단은 이 책을 가지고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그 낭독 자체가 듣고 계실 카페인 분들께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카페인님들 귀에 기울여 주시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친구나 애인,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 밖에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지나친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의 마음을 부수어가면서까지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언제 생을 마쳐도 이상하지 않을 각자의 궤적을 삽니다. 매일을 쾌락적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내게 관대해져도 좋습니다. 매일을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합시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겁니다. 저 스스로도 언젠가부터 주문처럼 외우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치료 장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가 그 일을 해내면 좋겠지만 아니면 많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 좋겠지만 아니면 많은 것입니다. 이번의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아니면 많은 것입니다. 어쩌다 나의 노력 덕분에 일이 잘 된다면 나는 작은 자기 효능감 하나를 챙기고 다음 일을 도모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다한 후에 그래서 어쩌라고 정신으로 다른 즐거움을 찾아내어 즐기면 됩니다. 그때 당신을 가장 순진하고 순수하게 행복하게 해줄 일을 찾으면 좋습니다. 혼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는 것, 나만의 글을 쓰는 것, 맛있는 드립 커피를 내리는 것, 연예인 덕질을 하거나 프라모델을 만드는 것, 아무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 SNS 친구들과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나누는 것. 그 어떤 완벽주의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기쁨의 목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할 것이며 느닷없는 불행과 거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매일 조금씩의 허물을 이기고 그럭저럭 잘 살아갈 것입니다. 100%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뭔가를 성취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나의 존엄성과 가치에 큰 의미가 있긴 할까요? 살아온 그 수십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0도, 0.5도 아닌 1로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
새벽 공방에 1시간쯤 낭비해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허지원 교수의 책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에 담긴 글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고요. 와,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쵸. 약간 위로 장인 같으세요. 진짜요. 제가 와. 이 책으로 허지원 교수님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도 종종 이제 일간지 칼럼 같은 걸 쓰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 번씩 네. 친구들이 단톡방에 오늘 너무 좋은 글 읽었어 읽어봐라고 링크를 줄 때 허지원 교수님이 쓴 칼럼일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위로 장인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게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이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또 굉장히 듣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부분인데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뼈를 때린 뒤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에 있어요. 뼈를 때린 다음에 머리를 쓰다듬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네.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아, 알고 이제 이렇게 좀 함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네.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왔던 것들에 음.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이런 식의 이제 또 쓰다듬어주는 글을 쓰시니까 막 단짠단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야 이 언니 하면서 중독되겠네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와닿으셨어요? 침체한 부분 굉장히 많은데 특히 마지막 부분은 살아온 그 수십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 있었다. 완벽하게. 0도 0.5도 아닌 1로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맞아요. 나로 맞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값인 건데 맞아요.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엄청난 거고 이게. 맞아요. 이걸 자꾸 잊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 책 처음 읽었을 때 딱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제가 회사 생활 정말 열심히 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 뭐가 잘 되면 내가 1.2 정도로 느껴지고 아, 뭐가 잘 그럴 수 안 있지. 되거나 어떤 이제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좀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는 스스로 막 0.2, 0.3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언제나 1이라는 값이고 그렇죠. 뭐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이 되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1이야 라고 막 이렇게 옆에 써놨던 기억이 나요. 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매일을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을 합시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 이거 이제 스스로도 주문처럼 외우는 얘기라고 하시잖아요. 이 작가님도. 이런 부분들 이게 참 아는데 매일을 이렇게까지 애쓰지 맙시다. 라고 하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내 마음은 내 마음 같지가 않고. 근데 약간 이 알려주신 말을 우리가 어떤 나의 좌우명 표어처럼 네.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둬도 좋을 것 같아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많은 어떤 일들에서 좀 내가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장 같아요. 그래 되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아니면 말고. 음. 저 사람이 날 좋아하면 좋겠지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어렵죠.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맞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 심리적인 문제에 당면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앞에 그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앞부분에서 또 전체에 걸쳐서 허지영 교수님 얘기하는 건 높은 자존감이라는 허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게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평가잖아요. 내가 네. 나를 존중하는 정도가 어떠냐 하는 건데 이게 절제적 수준의 낮은 자존감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이라는 어떤 이상이 있고 네. 거기 약간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걸 가져야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감정처럼 자존감이란 것도 나의 평가니까 이렇게 어떤 요동치는 파형을 그리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그쵸.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근데 그걸 대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내가 나를 그냥 괜찮다고 느끼는 그 정도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남용이 되고 우리가 높은 자존감이란 건 반드시 분명히 있다 이런 것에 고정불변한 네. 높은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평범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자존감이 낮아가 되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존감이 변한다고만 생각해도 이 자존감에 대한 그러네요. 고민에서 좀 한 발짝 멀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내 기분이 좋을 때도 있다가 나쁠 때도 있는 것처럼 자존감도 좀 낮아졌다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 아까 우리 작가님이 아주 심리학 박사처럼 말씀하셨던 어떤 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에도 장점 같은 게 있지 않냐. 그 부분도 책에 정확하게 나와요. 오. 그래서 제가 아까 놀랐던 건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제 높은 자존감이나 신화 때문에 높은 자존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가리고 오히려 낮은 자존감이 가진 뜻밖의 자질들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고 사회적 관계의 질이 유난히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좀 고립을 자처할 때도 있고 반면에 이제 자존감이 낮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는 세상의 변화나 피드백, 상대방의 반응 같은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큰 실수를 할 기회가 되게 적은 네. 사람이고 또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그렇죠. 개선하려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성과, 성취가 좋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한쪽 부분만을 극단적으로 이제 크게 보거나 작게 봐서 일반화한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보니까 이 허지영 교수님도 그럭저럭 대충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 된다라고 표현을 네. 하시거든요. 그 말이 되게 큰 어떤 열쇠를 쥐고 약간 자존감에 그 우리가 헤매던 곳에서 문을 연 것처럼 아 그냥 그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럭저럭 대충 괜찮은 사람 요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일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너무 완벽하게 괜찮은 사람이면 뭐 아까워서 어떻게 살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를까봐 못 다닐 것 같아. 어디든. 성인군자 아닌가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럭저럭 대충 대충 약간 대충. 모자라고 좀 이런 그냥 그런 사람이어야.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네. 49대 51로 봤을 때 49 정도는 좀 별로여도 51 정도 요 정도면 그럭저럭 그렇죠. 그 정도의 마음으로 뭐 자존감이나 좀 자기에 대한 평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지금 49대 51 얘기하셨지만 51이 긍정적인 건데 그 51이 알고 보니 한 10 정도가 거품이었다라고 해도 맞아요. 네, 그냥 까치발 들어가지고 맞아요. 좀 키 높이는 것처럼 그런 거품 괜찮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는 뭐 남에게 민폐만 안 끼치면 맞아요. 그 정도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50일 정도로 그럭저럭 대충 나 네. 괜찮지 않나? 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테이블에 앉으신 분 잘 듣고 계시겠죠? 자꾸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이 또 드는데 자 아무튼 간에 한 번 더 이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허지원 작가님의 의견에 좀 묻어가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우리 말 아니고. 네, 지금 요 말에 좀 묻어갈게요.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거의 이 책의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이전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에 짧게 인용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오.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네.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인간은 원래 복잡하지요. 우울해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고 관계를 지속하면서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일한 정체성을 손에 꼭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종종거리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당신을 모릅니다. 성취로 정체감을 형성하지도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중에 불행감을 말합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집이 직장이고요.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성이 끊임없이 당신을 위협하고 나는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자기 가치감이 자꾸만 낮아집니다. 하지만 직장은 자아실현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은 직장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해도 됩니다. 직업이나 성취는 당신의 조각들 중 한두 개를 구성할 뿐입니다. 책임감은 가지되 직장에서의 성취로 자신을 말하려 하지 말아요. 그것도 자의식 과잉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노동에 휘말려 소진되기 쉽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당신은 내향적이면서 외향적인 기술 몇몇을 가지고 있고 예민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조금은 둔감할 줄 알며 타인의 무례에 쉽게 상처받지만 금세 타인의 입장을 살필 줄 알고 우울하고 불안하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줄 압니다. 당신의 모든 측면에 더 상냥하게 대해주고 스스로에게 더 자비로워도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스스로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에게 너그럽고 관대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노력할 것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천성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금은 멋대로 둬도 되고 더 수용해주고 이해해줘도 됩니다. 애인이든 치료자든 누군가가 얼마 동안 당신을 안전하게 안아주며 토닥여준다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그럴 누군가를 만날 상황이 안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알아주면 돼요. 잘하고 있지, 너 잘하고 있지 하며 너 잘하고 있지, 잘해왔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내가 알지. 차은우의 포커스 온 미 들려드렸습니다. 허지원 작가의 책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중 한 부분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 엄청 정말 위로의 위로 장인. 네, 위로 장인이란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이 책 처음 읽었을 때요. 사실 네. 방금 읽은 그 낭독 부분의 제일 마지막 부분 읽다가 엄청 울었어요. 저 진짜 지금 여기 제가 별표 해놨는데 너 잘하고 있지, 잘해왔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내가 알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하라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읽어주시는데 소리내서 이거 읽으면 나중에 그건 내가 알지 여기서 맞아요. 오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무너질 것 이게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창 이제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할 시절에 딱 이 책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책을 쭉 읽어 나오고 마지막 글이거든요.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정말 사람을 이렇게 울리실 거예요. 진짜 하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맞아. 옆에서 뭐 나의 가족이나 친구가 지금 내 마음을 근데 내 마음을 이 정도까지 아는 건 사실 나고 내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고생이 왔는지도 그쵸. 나 자신이 아니까 내가 나한테 이 말을 해주면 되지가 엄청 크게 다가왔던 상상만으로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때 가장 원하는 말이 이 말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지금 너 다 알아 라고 하는 말. 근데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 소름 끼치는 경험인데요. 이거 되게 몇 년 됐고 어. 오늘은 또 이렇게 준비해 온 거여서 안 울겠지라고 했는데 너 잘하고 있지부터 참아야 돼 눈물 날 것 같아요. 참아야 돼 하면서 눈물 들어가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사실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책 제목의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이유도 사실 이 치료 장면에서 얼마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겠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 땡땡한 것 같아요. 저는 애정결핍이에요. 저는 의존적이에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그걸 되게 쉽게 스스로를 라벨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렸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하시거든요. 그 마음도 너무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학 전공자로서 또 내과학을 또 전공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이제 나는 땡땡하다라고 이렇게 결정 내거나 판단 내 버리고 근데 그게 굉장히 대체로 부정적인 판단이겠죠. 뭐 나는 이러한 건 정상이 아니야. 네. 나는 더 이렇게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 돼. 이런 허상, 압박감에서 계속 스스로를 별로인 상태로 단정내 버리고 그래서 그런 문장이 있어요. 책에도 쉽게 스스로를 정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거나 건강한 자아를 가지려고 기이할 정도로 애를 쓴다. 근데 그 건강한 자아를 가지려고 기이할 정도로 애를 쓰는 게
이 문장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감할 것 같거든요. 우리는 맞아요.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네. 괜찮은 자아라는 게 어. 있는 상태를 생각하고 늘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이상한 것처럼 맞아요. 정상이 몰아가는 아닌 분위기가 것처럼. 있고. 음. 어. 근데 뭐 이 책 보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건 그 나한테 되게 수천 가지의 모습이 있을 테고 네. 당연히 어떤 부분은 별로겠지. 근데 또 음.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쵸. 그냥 그게 다 통합된 게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위로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의뢰하셨던 그 테이블 손님 지금 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자존감 이제 전단지 붙여서 집 나간 자존감 찾고 계셨던 분이 네. 살해하겠다고 하셨는데. 살해하겠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살해를 네. 이 책값으로 하시고 이 어. 책을 보시는 게 저는 아. 가장 좋은 이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왜 나를 위한 선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나를 위한 선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진짜 그 효율, 효능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은 거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책. 그렇게 생각하면 책값 정말 싼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책은 진짜 내가 그 문장을 읽고 생각을 읽고 내 음. 삶이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나를 위한 책 선물하셔도 좋겠네요. 네. 저도 제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책 읽었을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거예요. 아. 누구가 이 책 읽으면 이 부분에서 울겠다라거나 누구한테는 뭐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구한테는 이 부분을 특히 접어서 주고 싶다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어서 저마다 좀 품고 있는 마음의 문제에 이제 크고 작은 정도는 다르니까 책 속에서 한번 이 책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잖아요. 네. 근데 그거 대화를 스스로와 좀 많이 나누게 하는 책이어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옥상 달빛의 밸런스 듣고 올게요. 오늘은 허지원 박사의 책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책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자존감 그리고 뭐 나의 어떤 심리적인 크고 작은 문제들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여기까지 말하면 대부분의 카페인 분들께 네, 그렇죠.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다독일 수 있는 필독서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카페인님들이 또 올려주신 에세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에세이 기대해 주시죠. 주부라는 핑계, 김은정. 아차, 엄마에게 전화한다는 게. 맞다. 동민이 국어학원 알아본다는 게. 둘째 등교 준비할 때부터 생각했는데, 그전 날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는 까먹대장이야. 둘째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른 아침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남편과 첫째를 배웅했다. 둘째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등교를 시켰다. 아침 설거지를 하고 내 공부를 시작했다. 잠시 후 깨똑 남편에게 카톡이 왔다. 아들 옷 쇼핑몰을 보내왔다. 아이들 옷 쇼핑몰을 보내왔다. 아이들 키, 몸무게, 나이, 취향을 고려해서 1번부터 60번까지의 옷을 하나씩 살펴본 후 두세 벌 정도를 골랐다. 띵동, 문 앞에 택배가 왔다. 언박싱을 하고 주소 라벨을 떼어내고 내용물을 정리하고 빈 상자를 내어놓았다. 이제야 겨우 책 몇 줄 읽고 있는데 세탁기에서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빨래를 널었다. 계란과 밀가루를 사러 마트에 갔고 신선한 채소를 위해 야채 가게에 들르고 식육점에서 품질 좋은 고기를 샀다. 집에 와서 장봐온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속이 비어가는 중이었고 흐리멍텅한 식욕이 느껴졌다. 대강의 빵과 우유로 점심을 때웠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눈에 띄고 가구와 바닥이 경계를 만드는 곳엔 엉클어진 먼지덩이들이 보였다. 어느새 손에 들려진 돌돌이가 그 위를 훑고 지나고 있었다. 곧 아이가 학교할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 먹이고 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저녁 준비를 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다. 아이를 씻기고 재웠다. TV를 보며 빨래를 개고 결국엔 잤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하였을까?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늘 우선순위에서 충돌하지만 내키는 일에 무게를 싣는다면 일상은 어긋나 버린다. 주부니까, 엄마니까 하면서 따라붙는 수식어들은 본분에 대해 상기시킨다. 문득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에 병행한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성숙의 가면 뒤로 본연의 나가 숨어 있다. 치열하게 살진 않았지만 숨가쁘게 보냈던 하루가 엄마에게 전화하지 못하고 첫째 아이 국어학원을 알아보지 못한 핑계로 남았다. 그 핑계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들리기를. 만만치 않았던 나의 하루 또한 당신들의 수고로움에 견줄만 하기를. 네, 오늘 김은정 카페인님의 글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들으면서 너무 앞에 낭독과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며 너 잘하고 있지, 잘해왔지, 다른 네. 건 다 몰라도 그건 내가 알지라는 말을 너무 돌려드리고 싶어요, 은정님께. 이렇게 그러실 것 하루를 같은데. 너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해내시면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이 만만치 않았던 나의 하루 동안 당신들의 수고로움에 견줄만 하기를. 견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 정말 견주지 않아도 되고요. 네. 은정님의 하루는 이미 충분했고 늘 이렇게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자기 자신을 그냥 충분히 알아주시면서 전화 좀 못할 수도 있죠. 바빴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게 뭐 이게 핑계 알아보지 못한 핑계로 남았다고 하셨는데 저 핑계도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은정님의 하루 너무 충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열을 했는데 하루가 너무 짧게 음. 몇 인분을 해내느라 흘러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허지영 교수님의 그 책에서 말했던 모든 말이 가장 필요한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좀 참 이런 거 보면 누가 말해주면 좋은데, 그쵸? 이런 거를 옆에서, 그러니까 힘든 거 알아, 너 정말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마땅치 않으면 스스로 안아주라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여기도 보면 둘째가 엄마는 까먹대장이야 뭐 이렇게 이제 귀엽게 얘기했지만 여기서 까먹을 빼세요. 그냥 엄마는 대장이야 이렇게 그냥 걸러 듣는 거지. 네. 그래 내가 우리 집 대장이지 그럼. 그치. 까먹은 접수 안 됨. 까먹음. 까먹음. 내가 대장이라고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맞아요. 걸러서 필터를 하나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하루를 문장으로 적어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이야, 일을 했다고 진짜. 싶을 것 같아요. 여기도 분명히 누락된 게 또 있을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일상화돼서 놓친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은정님 북카페가 늘 응원합니다. 네, 까먹대장이 아니라 성실대장 같으세요. 맞아요. 네. 네, 중요한 건 아무튼 대장이라는 거죠. 네, 은정 네. 대장님 은정 힘내시고요. 대장님 힘내시고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럼요. 자, 오늘도 우리 너무 힘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꺼내 먹는 동안 우리 비만 되겠어요. 이러다가 많이 꺼내 먹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카페인 그 테이블에 앉은 우리의 손님에게 조금 네. 더 다정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아드릴게요. 안아드릴게요. 그럴 수 네, 있죠. 더 그러겠습니다. 이상 진짜 다그치지 않고. 네. 너 잘하고 있지, 잘해왔지 하면 왜 이렇게 자꾸 왜 그럴까? 우리 원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항상 쉽지 속내를. 않았어요. 네. 근데 같이 감화되고 끝에는 항상 우리도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아까 그 말처럼 뼈를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 그냥 영업 접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 맞아요. 이게 최고 아닙니까? 셔터 네. 내리고. 맞아요. 네. 하루에 한 분만 받는다는 거. 네. 네. 다음 주 금요일 또 어떤 분 오실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 Seconds of Summer의 하이 들으면서 북카페 오늘 영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